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오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턴 영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문장은 손을 씻으세요, 서두르세요 이거든요.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령문이란 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무엇을 하세요 또는 뭐뭐 해 라고 말할 때는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손을 씻으세요, 서두르세요 이 말도 뭐뭐 하세요라고 명령조로 또는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사 표현만 아시면은 바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써주세요. 손을 씻으세요. 영어로 뭘까요? 먼저 너의 손을 씻다 또는 당신의 손을 씻다가 영어로 wash your hands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에서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wash your hands 라고 말하면 당신의 손을 씻으세요 라는 말이 돼요. wash가 무언가를 물로 씻다 또는 액체로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당신의 또는 너희가 your 또는 your이고 손을 씻을 때는 손을 두 개 다 씻어야 되죠. 그래서 hands라고 복수형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wash your hands 라고 말씀하시면 손을 씻으세요 라는 말이 돼요. wash your hand 라고 하면은 손을 하나만 씻으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서두르다가 영어로 hurry고 그것을 강조할 때는 hurry up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서두르세요는 영어로 hurry up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up이라는 게 위라는 뜻도 있지만 강조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요. 따라서 hurry up 이라고 말하면 hurry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빨리 서두르세요 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돼요.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뭐뭐 하세요 또는 뭐뭐 해 라고 명령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돼요. 다음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번에는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don't 또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무엇을 하지 마세요 또는 뭐뭐 하지 마 라고 명령조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don't 다음에 동사 원형만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먼저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내 몸에 손대다 또는 나를 만지다 라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내 몸에 손대다 또는 나를 만지다가 영어로 touch me 거든요. 따라서 don't 다음에 touch me를 써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don't touch m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don't 에서 t는 굉장히 약하게 발음이 나요. 그리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텐데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오해하다 또는 내 말을 오해하다 라는 표현을 모르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외우세요. Don't get me wro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get 사람 wrong 하면은 누구의 말을 오해하다 또는 누구를 오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get이 무엇을 이해하다는 뜻이 있고 wrong이 잘못된 또는 잘못되게 이런 뜻이 있거든요. 따라서 don't get me wrong 이라고 말하면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또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돼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턴 영어를 공부할 때 패턴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패턴 안에 넣을 단어 또는 표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패턴 영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패턴도 잘 아셔야 되고 다양한 표현이나 단어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아이님, good. 명령문 쓰실 때 있잖아요. 그냥 동사 원형, don't 동사 원형 하면 어감이 세니까 please 써주시면 조금 더
공손하게 명령문을 쓸 수가 있어요. 동사 원형 please, don't 동사 원형 please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아이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하지 마세요 또는 무엇을 하지 마 라고 말할 때는 don't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 자리에 단어 또는 표현만 바꾸면서 응용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조심하세요 또는 주의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것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활용한 명령문을 아셔야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세요라고 말할 때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비동사를 활용할 때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비형용사라고 말하면 형용사 하세요 또는 형용사 해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예문 한번 써주세요. 조심하세요 또는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또는 주의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 그리고 용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아셔야 되거든요. 먼저 조심성 있는, 조심하는, 주의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는 careful 이죠. 따라서 be careful 이라고 말하면 조심하세요 또는 주의하세요 라는 말이 돼요. careful이 조심하는 또는 주의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be careful 이라고 말하면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용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되거든요. 용기 있는 이 영어로 brave 예요. brave. 따라서 용기를 내세요는 be brave 예요. be brave.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시면 형용사 하세요 또는 형용사 해 라는 말이 되죠. 따라서 조심하세요 라고 말할 때 be careful. 용기 내세요 라고 말할 때 be brav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비동사와 형용사를 활용한 명령문, 비형용사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늦지 마세요 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볼 거거든요. 이때도 비동사를 활용한 명령문이 필요해요. 근데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으로 써야 되겠죠. 따라서 don't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데 비동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don't be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don't be 형용사라고 말하면 형용사 하지 마세요 또는 형용사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문 한번 써주세요. 먼저 늦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늦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아셔야 되거든요. 늦은 이 영어로 late죠. 따라서 don't be late 라고 말씀하시면 늦지 마세요 라는 말이 돼요. don't be 형용사라고 말하면 형용사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고 don't be 다음에 늦은 이란 뜻의 형용사 late를 써서 don't be late 라고 말하면 늦지 마세요 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두려워하는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란 뜻의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두려워하는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afraid죠. 그렇기 때문에 don't be afraid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don't be 형용사, 형용사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또는 두려움을 느끼느니 afraid 이기 때문에 don't be afraid 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돼요. 이처럼 형용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는 don't be 형용사 구조를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사 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형용사 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비형용사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동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는 don't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형용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don't be 형용사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는 음악에 관심 있어요. 저는 과학에 관심 있어요. 이런 말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관심 있다 또는 저는 무엇에 관심 있어요 이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 알아볼 표현은
I'm into 명사예요. I'm into 명사. I'm into 명사라고 말하면 나는 무엇에 빠져 있다 또는 나는 뭐에 관심 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엇에 관심 있다라고 말할 때 I'm interested in 명사 구조도 있고 I'm into 명사 구조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I'm into를 활용한 패턴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에 관심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음악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되겠죠. 음악이 영어로 music 이잖아요. 따라서 I'm into 다음에 music만 써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는 영어로 I'm into music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과학에 관심 있어요 라는 말을 해볼 텐데 과학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죠. 과학이라는 단어도 가끔씩 쓰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과학이 영어로 science죠. 따라서 저는 과학에 관심 있어요는 영어로 I'm into scienc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에 관심 있다라고 말할 때 I'm into 명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명사 자리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I'm into music. 저는 음악에 관심 있어요. I'm into science. 저는 과학에 관심 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에게 관심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관심 없어요. 이렇게 세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저는 무엇에 관심 있어요 또는 나는 무엇에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할 때 I'm into 명사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 나는 무엇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I'm not into 명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비동사 am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not만 써주시면 되겠죠. I'm not into 명사라고 말하면 나는 무엇에 관심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저는 스포츠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스포츠라는 단어만 아시면 돼요. 스포츠가 영어로 sports죠. 따라서 I'm not into sports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스포츠에 관심 없어요 라는 말이 돼요. I'm not into sports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I'm not into 다음에 그라고 쓰시면 되고 저는 그녀에게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 I'm not into 다음에 그녀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가 영어로 him, 그녀가 영어로 her 이죠. 따라서 저는 그에게 관심 없어요는 영어로 I'm not into him 이고 저는 그녀에게 관심 없어요는 영어로 I'm not into her 이에요. I'm not into sports. I'm not into him. I'm not into h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관심 없다라고 말할 때 I'm not into 명사 패턴을 써주시면 돼요. 명사 자리에 단어만 바꾸시면 되겠죠. 준홍님 써주신 것처럼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말 할 때는 I'm not into you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일어날 시간이에요. 출근할 시간이에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무엇을 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때는 주어를 it로 써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말할 때 it 쓰거든요. 따라서 It's time to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을 써주시면 돼요. It's time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동사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It's time to 다음에 동사 표현만 바꾸시면 다양한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시간이에요. 출근할 시간이에요. 한번 써주세요. 먼저 일어날 시간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It's time to 다음에 일어나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영어로 get up 이거든요. 따라서 It's time to get up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t's time to 다음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라는 표현 get up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것을 연결하면 It's time to get up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 때는 It's time to 다음에
출근하다라는 표현만 써주시면 되겠죠. 출근하다가 영어로 go to work 또는 go to work 거든요. 따라서 it's time to go to work 또는 it's time to go to work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go to는 연음해서 go to라고 주로 발음하기 때문에 it's time to go to work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발음하실 때 work 아니고 work 라고 R 발음 해주셔야 돼요. It's time to go to work 라고 R 발음 해주셔야 됩니다.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출근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work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외출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주문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나는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었다. 무언가를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라고 말할 때는 I'm ready to 동사 원형 구조를 써주시면 돼요. I'm ready to 동사 원형 또는 ready를 빠르게 발음해서 I'm ready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I'm ready to 다음에 외출하다 또는 주문하다 라는 표현만 써주시면 되겠죠. 외출하다가 영어로 go out 예요. 따라서 I'm ready to go out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m ready to go out 이라고 말하면 저는 외출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말이 돼요. go out 이 표현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저는 주문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말을 해볼 텐데 이 말은 식당 같은 데서 굉장히 자주 쓸 수가 있겠죠. 여행 가셔가지고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m ready to 다음에 주문하다 라는 단어만 쓰시면 되겠죠. 주문하다가 영어로 order 이거든요. 따라서 I'm ready to ord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m ready to order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숍 같은 데 가시면 주문하는데 앞에 order 이런 거 막 써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다니다가 영어 보이시면 그 단어 써 놓으시고 아, 이 단어는 뭐지 하면서 궁금해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당에서 메뉴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시고 커피숍에서 영어로 써 있는 것도 보시고 하면 단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무엇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I'm ready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저는 당신을 보려고 여기에 왔어요. 저는 친구를 사귀려고 여기에 왔어요. 이런 말을 해볼 거거든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어요. 또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 라는 표현을 아셔야 되겠죠. 저는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I'm here to 동사 원형 패턴을 써주시면 돼요. 직역하면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I'm here to 동사 원형을 한국식으로 의역하면은 저는 동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또는 저는 동사하러 여기에 왔어요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써주세요. 다들 매우 잘 하시는데요. 먼저 저는 당신을 보려고 또는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에 왔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 I'm here to 다음에 당신을 만나다 또는 당신을 보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당신을 보다 또는 당신을 만나다가 영어로 see you 거든요. 따라서 I'm here to see you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당신을 보려고 또는 당신을 만나려고 여기에 왔어요 라는 말이 돼요. I'm here to see you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사귀려고 여기에 왔어요 라는 말을 해볼 텐데 I'm here to 다음에 친구를 사귀다 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친구를 사귀러 왔다는 것은 친구를 한 명 사귀러 오는 것보다는 주로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복수형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친구 사귀다가 make friends 예요. make friends.
따라서 I'm here to make friends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라는 말이 돼요. I'm here to 다음에 친구 사귀다 라는 표현 make friends를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어요 라고 말할 때 I came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회화에서는 I'm here to 동사 원형을 훨씬 더 자주 써요. 따라서 나는 뭐 하러 여기 왔다 라고 말할 때 I'm here to 동사 원형 패턴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회화에 자주 쓰이는 9개의 패턴을 알아보았거든요. 패턴을 잘 학습해 두시고 이 패턴에 단어 또는 동사 표현을 바꾸시면서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